각자 아래에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총 5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한 권은 전자책으로 읽어서 지금 여기에는 4권만 꺼내두었고요. 그 중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읽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월요일의 책이었던 세이디입니다. 표지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재미있게 읽은 책의 표지가 예쁘거나 내용과 잘 맞기까지 하면 더욱 애정이 갑니다. 간혹 표지를 벗겨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거나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그림이 그려진 표지를 가진 책들도 있거든요. 이 소설은 표지가 책의 내용이 준 분위기와 딱 맞아떨어지는 데다가 사용된 색도 차분하고 아름다운 톤이어서 100% 소장해야 하는 책입니다. 정말 독특한 형식의 책이었어요. 저는 소설을 읽을 때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거나 소설 속 상황을 기민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소설이든 처음 50페이지 정도는 헤매는 경향이 있어요. 소설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소설은 처음부터 대본식으로 쓰인 글이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읽었는데 작가가 글을 잘 끌고 나가서인지 금방 상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녀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띠지에 적혀 있길래 미성년자 납치 실종 이야기인 줄 알고 분노를 미리 장착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곧 그런 내용은 아님을 알게 되었지만 더욱 분노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소설의 제목이자 주인공이기도 한 세이디가 화자가 되어 말하는 세이디의 이야기와 그녀와 그녀의 동생인 매티의 이야기를 파헤치는 프로그램 기획자 웨스트가 전하는 소녀들이라는 팟캐스트의 대본 같은 느낌의 글이 교차되어 나오는데요. 부모의 부재 속에 자란 세이디는 6살에 얻은 여동생인 매티를 약물 중독인 엄마를 대신하여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그랬던 세이디에게 있어 매티의 죽음은 굉장한 충격이었고 읽다 보면 독자는 알지만 세이디는 알지 못해 더욱 괴로워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책 속으로 들어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매티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어쨌든 매티는 어린 나이에 살인당했음에도 아마도 시골 마을에 부모 없는 아이여서 집요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세이디는 직접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살던 마을에서 사라지는 거죠. 첫 20페이지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설이 얼마나 긴박하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의 이야기는 물론 직접 읽어보셔야 하고요. 형식은 독특하지만 이야기도 과연 독특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너무나 흔한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죽는 이야기 사실 너무나 흔하잖아요. 이게 왜 흔한 이야기가 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로 그렇기 때문이겠죠. 실제로 세이디는 스스로 사라졌지만 치밀하게 자신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죠. 그저 염색하고 이름을 바꾼 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찾지 못해요. 그러나 진짜 찾지 못한 걸까요?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녀가 가족도 없고 힘도 없는 어린 여성이어서 스스로 그런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책을 번역한 이나경 번역가는 옴기니의 말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대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소비하지 말고 공감할 것, 관심을 가지고 기억할 것. 어떤 책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화면이 그려지곤 하는데요. 이 소설이 바로 그렇게 장면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아마도 곧 영화나 드라마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요. 저자인 코트니 서머스는 1986년생의 캐나다 작가입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데뷔 때부터 쭉 문단의 호평을 받아온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8년도 작품이니 비교적 최근작이라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화요일에 읽은 책인 김서령 선생님의 여자전입니다. 이거는 콰르텟 매우 추천 딱지를 좀 붙이고 싶네요. 2007년에 출간된 책이고 10년 만인 2017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제가 읽은 것은 이 개정판입니다. 이 책에는 7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빨치산, 군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안동 종부, 미혼모, 그리고 미술관 주인까지요. 나이도 사는 곳도 직업도 겪은 일도 다 다른 이들의 공통점은 같은 시대의 한국 전쟁을 살아냈다는 점 하나뿐입니다. 앞서 말했듯 개개인의 삶은 너무나 다른데 하지만 그들이 버텨낸 삶은 너무나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공동 운명체인 것처럼요. 이들은 독립투사도 영웅도 아닙니다. 고귀한 목적이 있어서 투쟁한 것도 아니고 뚜렷한 신념에 의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가족을 찾아 산에 올랐다가 언젠간 돌아올 것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키다가 그렇게 삶이 흘러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안동 종부인 김호웅 할머니는 김서령 저자의 고모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디에나 있을 수 있고 누군가의 가족인 여성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다 읽고 나니 여성의 입을 통해 생생한 증언이 터져나온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도 생각났는데요. 실제로 작가는 한국 여성 수백만이 전선이 따로 없이 동시에 겪은 한국전쟁이 잔인함과 참혹함과 뻔뻔함과 치욕과 비겁과 후유증의 정도 면에서 2차 세계대전보다 결코 못할 리가 없었다고 여긴다 라고도 했습니다. 고통의 등급을 매길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김수의 할머니의 이야기에 자꾸 멈추고 울분이 차오르고 눈물이 나고 했는데요. 60, 7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생생한 고통으로 기억하는 할머니도 받아 적어 정리하는 저자도 그걸 읽는 독자도 모두 힘든 이야기겠지요. 너무나 다행히도 전쟁 이후 할머니의 삶은 행복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할머님들은 그 이후의 삶조차 행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정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제대로 된 일본의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책 소개를 마치며 작가의 말을 좀 옮겨보고 싶네요. 꽃도 그렇고 사람 얼굴도 그렇고 자세히 봐야 아름다움의 참 모습이 드러난다고 했던가. 고통도 그렇다. 자세히 들여다봐야 아픔이 느껴진다. 얼핏 보면 그냥 잘라진 손가락일 뿐이다. 뜯어진 살점과 흩뿌러진 피와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은 바짝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독자들이 이분들의 이야기에 바짝 가까이 다가앉아 삶의 장엄함을 함께 느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신세대 페미니스트들에게도 읽히고 싶다. 우리 안에 내재한 엄청난 사랑, 포용, 열정을 이 7분을 통해 다시 확인해 주기를 빈다. 그 힘과 아름다움이 지금도 여전히 혼돈에 쌓인 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한 여자가 한 세상이다. 거기 꽃 피고 새 울고 천둥 치고 바람 부니 머지않아 열매 맺을 것이다. 한 여자가 한 세상이다. 아, 너무 울컥하네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책생활 되세요. 콰르텟이었습니다.